오늘 아침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눈을 비비며 곧장 부엌으로 가서 커피 한 잔을 끓이셨습니까? 혹시 찬물 샤워로 잠을 깨셨나요? 그 행동이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심장 환자를 곁에서 봐왔습니다. 수술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응급실 복도에서,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쓰러진 분들 대부분이 그날 아침에도 평소와 똑같이 했어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절반 이상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뒤 3시간 안에 발생합니다. 대한심장학회와 미국 심장협회가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아침이라는 시간 자체가 심장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위험한 시간대에 오히려 심장을 더 세게 밀어붙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으면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행동, 지금부터 들으시면서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어김없이 알람이 울립니다. 새벽 6시에 부산 남구 한 아파트 욕실. 환갑을 훌쩍 넘긴 박성우 씨는 그 알람 소리에 눈을 번쩍 뜨고 이불을 걷어차듯 몸을 일으킵니다. 화장실로 가는 발걸음도 빠릅니다.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20년이 넘은 습관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김영자 씨는 다릅니다. 72살인 김 씨는 알람이 울려도 눈만 뜰 뿐 한동안 천장을 바라봅니다. 발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몸이 깨어나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있는 물 한 컵을 먼저 마십니다. 이 두 분의 아침 풍경 얼마나 달라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새해째 두 분의 건강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박 씨는 그의 가을 욕실 바닥에서 쓰러졌고 김 씨는 지금도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알았느냐? 몰랐느냐? 먼저 4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흔한 습관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행동이 심장에게는 새벽녘 찬바람처럼 갑작스러운 충격입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이 쉬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압이 낮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 교감신경이 켜지면서 혈압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혈액이 중력에 의해 다리 쪽으로 쏠립니다. 심장은 이 상황을 만회하려고 더 빠르게,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젊고 혈관이 탄력 있을 때는 이 적응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혈관의 탄성이 줄어들어 이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지침에서도 고령자의 기립성 저혈압 위험을 명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살고 계신 이순자 씨, 75살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이 30년 넘은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욕실 문설주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막혀버린 것입니다. 흔히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어지러운 것쯤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지럽고 눈앞이 잠깐 흐릿해지는 것, 이것은 심혈관계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눈만 먼저 뜨십시오. 그 자리에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발가락을 오므렸다 틉니다. 심호흡을 4번 하십시오. 이렇게 1분에서 2분만 침대에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시간이 심장에게는 준비 운동입니다. 주 3번 이상 어지럽다면 가까운 심장내과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괜찮겠지 하고 믿어온 바로 그 습관입니다. 인천 부평의 정옥순 씨, 올해 71살입니다. 30년째 아침마다 진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피향이 퍼지는 부엌, 따뜻한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는 그 시간이 정 씨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가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손이 살짝 떨리기도 했지만 카페인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의 한 종류입니다. 뇌졸중 위험이 정상인보다 5배 높아지는 병입니다. 정 씨는 병원 진찰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커피를 끊으라는 말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사실 커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시는 시간과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왜 공복에 마시는 아침 커피가 위험할까요? 기상 직후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하루 중 가장 높게 치솟습니다. 코르티솔은 몸을 깨우기 위한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혈압을 올리고 심박수를 높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카페인까지 들어오면 혈압과 심박수가 이중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게다가 공복 상태에서는 카페인이 2배 가까운 속도로 흡수됩니다. 미국 의학저널 NEJM에서 카페인과 심혈관 위험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커피가 심장에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적절한 시간에 마시면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공복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기상 직후에 마시는 조합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눈 뜨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커피가 아니라 물입니다. 물 250에서 300ml를 먼저 드시고 20분에서 30분이 지난 다음 소량의 음식과 함께 커피를 드십시오. 바나나 1개, 견과류 1줌, 통곡물 빵 1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커피 후에 가슴 두근거림이 반복된다면 심장내과 상담을 권합니다. 이제 2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고 계신 그 행동이 실제로는 심장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샤워를 어떻게 하십니까? 따뜻하게 아니면 뜨겁게? 혹시 찬물 샤워가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나 건강방송에서 꽤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60이 넘은 분들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수원 영통에 살던 박성훈 씨, 68살이었습니다. 찬물 샤워가 몸에 활력을 준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석 달째 매일 아침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샤워 도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들더니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받은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유튜브 정보가 다 맞는 건 아니었습니다 라고 회복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왜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물이 위험할까요? 기상 직후에는 혈압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찬물을 맞으면 피부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혈압이 치솟습니다. 심장에 순간적으로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혈관을 갑자기 확장시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심장은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빠르고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심장의 과부하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에게 대한심장학회가 임상 광고를 통해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는 이유입니다. 샤워를 마친 뒤 현기증이 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뻐근하게 눌리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심근의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샤워 온도는 36에서 38도 사이입니다. 체온과 거의 비슷한 미온수입니다. 항상 미온수로 시작하고 서서히 온도를 조절하십시오. 찬물로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절대 갑작스럽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조금씩 낮춰가며 점진적으로 하십시오. 샤워 후 가슴 압박감이나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면 즉시 119에 연락하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제가 1위로 꼽은 이 습관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김영자 씨 72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의 김영자 씨와는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늘 목이 안 마르면 물 안 마셔도 된다고 믿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물은 건너뛰고 커피나 보리차로 때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왼쪽 팔이 이상하게 힘이 빠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진단은 뇌경색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점도 이상 소견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혈액점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혈액이 얼마나 끈적한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된장찌개에 물을 넣으면 묽어지고 그대로 오래 끓이면 더 걸쭉해지지요. 우리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줄어들면 끈적해지고 그러면 혈관 속에서 덩어리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혈전입니다.
심근경색과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자는 동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며 수분을 계속 잃습니다.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채로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하루 중 혈액 점도가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여기에 혈압도 올라가고 코르티솔도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세 가지 위험이 한꺼번에 겹치는 시간, 그게 바로 기상 직후입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젊을 때는 몸이 수분이 부족하면 금방 신호를 보내는데 나이가 들면 그 감각이 무뎌집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고령자 수분 섭취 지침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이미 탈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피나 차도 물이잖아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탈수를 악화시킵니다. 마치 젖은 수건을 불 앞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말리려고 한 것이 오히려 더 빨리 마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바꾸실 수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물 한 잔입니다. 250에서 300ml, 차가운 것보다는 상온이 좋습니다. 레몬 한 조각을 띄우셔도 좋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 뒤에 오전 중 2시간마다 한두 잔씩 꾸준히 드십시오.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하루 필요한 양의 대부분을 채우시고 저녁 이후로는 조금만 드십시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신다면 낮 동안 수분이 부족했다는 신호입니다. 갈증이 없어도 반드시 마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40대 초반까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에 물 한 잔 없이 커피부터 들이켰습니다. 응급실 당직을 서고 나서 지쳐 집에 돌아오면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습관처럼 커피포트부터 켰습니다. 의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보호자분이 편지 한 통을 보내오셨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진작 알려주셨다면 남편을 잃지 않았을 텐데요. 그 문장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내용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그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의 흐름을 개선한다는 것은 란셋 저널과 미국 심장협회 식이권고안에서 오래전부터 인정한 사실입니다. 아침에 귀리죽 한 공기, 차갑게 드시는 것보다 따뜻하게 설탕 없이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갓 지은 쌀밥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 이번 기회에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시장에 가시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우리 밥상의 단골 생선들입니다. 이 생선들에 들어있는 오메가, 삼지방산, 특히 EPA와 DHA는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고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과 대한심장학회가 함께 강조한 내용입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굽거나 쪄서 드십시오. 튀겨 드시면 오메가3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고 동맥 경화가 진행되는 것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마 내과학 저널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토마토는 익혀서 드실 때 흡수율이 최대 4배까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살짝 볶아서 달걀과 함께 드시거나 된장찌개에 넣으셔도 훌륭합니다. 식습관과 함께 생활습관도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 심혈관 위험을 2배에서 4배까지 높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으면 1년 안에 심장마비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에 대해서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소주 기준으로 하루 한 잔을 넘기면 심방세동 위험이 올라갑니다. 아침에 드시는 음주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식사 후 소량의 음주와 공복의 아침 음주는 심장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상 직후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은 혈압이 오르고 혈액이 끈적한 시간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지 30분 정도 지난 뒤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30분, 주 5번.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기준입니다. 복잡한 운동기구 없이 집 앞, 골목 한 바퀴부터면 충분합니다. 수면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6시간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이 심장의 회복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잠자다 숨이 텄는 것 같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하시면 꼭 수면 검사를 받으십시오. 수면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심장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만들어 심혈관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1분만 앉아서 발을 먼저 깨우십시오. 공복에 커피부터 마시지 마십시오. 물 한 잔을 먼저, 그리고 뭔가를 드신 다음에 커피를 드십시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샤워는 피하십시오. 미온수로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드십시오. 갈증이 없어도 반드시 드십시오. 이 4가지가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고 그 아침이 쌓여 오늘과 내일을 바꿉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바로 심장내과 또는 내과를 찾아가십시오. 아침마다 어지럽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이 반복된다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눌리는 느낌이 든다면, 한쪽 팔이나 다리가 갑자기 저리거나 말이 잘 안 나온다면, 샤워 후 두통이 심하다면, 이런 신호들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가족단체 대화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 오랜 친구에게 이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때로는 생사를 가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천의 정옥순 씨는 지금 커피를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시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물부터 마시고 바나나 1개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십니다. 심방세동 증상이 훨씬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대구의 이순자 씨는 이제 알람이 울려도 일부는 침대에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쓰러진 이후로 단 한 번도 어지러운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식이 예방이고 나눔이 생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데도 혈압이 잘 안 잡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바꿔야 하는 건지 아니면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꼭 봐주십시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